2026년 3월 25일,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인데요. 오늘은 도대체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, 이 미스터리한 협상설의 실체를 원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인데요.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혼돈에 빠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갈등의 중심에 있는 트럼프와 이란의 엇갈리는 주장들,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세계 에너지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까지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요, 이 위기 속에서 누가 웃고 있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 복잡한 정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갑 아니겠습니까? 과연 시장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와, 보세요. 국제 유가가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. 브렌트유가 배럴당 $100, 이 심리적 저항선을 그냥 훌쩍 넘어버렸어요.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야? 하면서 지금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인 거죠. 이 불안감, 이게 유가 시장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. 당연히 주식 시장으로도 바로 번졌죠. 투자자들 마음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요 지수들, 다우, S&P 500, 나스닥 할 것 없이 전부 파란불이 켜졌습니다.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죠. 아니, 그런데요. 이 정도의 시장 충격이면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 같잖아요?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혼란을 만든 게 미사일이나 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모든 건요, 딱 한 가지. 바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고 간 말 때문에 시작됐습니다. 말 그대로 말의 전쟁인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어떤 말들이 오갔길래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까지 들썩이는 걸까요?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목소리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지금 상황의 핵심이에요. 왼쪽을 보세요. 미국은 아주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다, 거의 다 합의했다, 이렇게 말하고 있죠. 그런데 오른쪽, 이란은 뭐라고 합니까? 무슨 소리냐, 직접 만난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.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란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. 그냥 협상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. 이 협상 이야기 자체가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드니까 금융시장 흔들려고 퍼뜨리는 가짜뉴스다,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건 시장 조작이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말로만 싸우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는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. 눈에 보이는 아주 실질적인 위협으로 번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위협의 한가운데 전 세계 에너지에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여기입니다. 바로 호르무즈 해협.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무려 20%. 그러니까 5통 중 1통은 반드시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가야 합니다.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런데 지금 이란이 바로 이 숨통을 틀어주겠다는 겁니다.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한테 잘 보이는 배들만 여기 지나갈 수 있어, 이겁니다. 사실상 자기들이 통행료를 받거나 길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. 그 결과는요? 보시는 그대로 물류 대란, 아니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. 지금 당장 3,000척이 넘는 배가 이 해역 근처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고요. 심지어는 안전하게 지나가려고 최대 $200만, 우리 돈으로 20억이 넘는 돈을 뒷돈으로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정말 심각하죠. 자, 그럼 이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는 게 어떻게 전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충격파로 번지는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죠. 이게 마치 도미노 같아요. 하나가 쓰러지니까 줄줄이 넘어가는 겁니다. 일단 카타르 같은 곳에선 우리 도저히 한국이랑 중국에 LNG 못 보내겠다, 이건 천재지변 같은 거야 라면서 불가항력을 선언해버렸고요. CL 같은 정유사 CEO는 조만간 전 세계에 항공유나 휘발유가 부족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 당장 유럽 경제는 10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딱 찍어서 말하고 있어요. 바로 $125.
유가가 배럴당 125달러를 넘는 순간 이건 그냥 기름값이 비싸지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는 방화쇠가 될 거다. 이런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있잖아요.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죠. 이 엄청난 석유 파동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거대한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년은 더 빨리 우리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.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위기 속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? 예상 밖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? 정답은 바로 전기차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매일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 오르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? 아, 이럴 바에야 그냥 전기차 사는 게 낫겠다.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? 바로 이겁니다. 고유가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미래의 차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차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전기차 시대를 확 앞당기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. 그럼 이 전기차 시장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?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중국입니다. 중국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어요. BYD나 지리 같은 브랜드, 이제 낯설지 않으시죠? 닛산, 혼다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. 왜냐? 싸고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공급망을 꽉 쥐고 있으니까요. 이런 에너지 위기는 중국에게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딱 하나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?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본 건요, 결국 총과 칼이 아니라 말과 뉴스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. 바로 정보전쟁이죠. 실제로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아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, 이란의 반박 기사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흔들 수 있는지를 정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. 이렇게 한쪽에서는 맞다,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정보들이 안개처럼 자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을 보고 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